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초기지압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주자 블레이트 잭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시공된 터널 벽체에서 시공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알고 있듯이 이렇게 터널을 굴착을 하고 나서 방향과 위치를 달리해서 시험을 한다. 내가 원하는 측벽에서 하든지 천정부에서 하든지 돌려서 하든지 뭐 방향과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도구, 기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네모난 책받침 같은 플레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역시나 옆에서 봤을 때는 평평한 책받침 같이 얇은 판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계 장치를 봤을 때 펌프가 있고 펌프를 통해서 오일을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요런 측정 장치 뭔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플레이트를 이렇게 안반 사이에 파서 넣고 이 펌프를 가해서 이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부풀게 해서 압력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시험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싹 오시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시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원지반 상태에서 요 이제 플레이트를 삽입하기 위한 요 부분을 뚫기 전에 이미 측정 장치를 통해서 D0, 간격 D0를 설정을 합니다. 얘가 이제 측벽이에요, 측벽. 그랬을 때 D0, 구멍을 파기 전에 D0였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파겠죠. 그럼 굴착을 파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D0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제끼면 여기는 이제 허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이 되려고 하는 원래 압력이 접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세타가 눌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때요? 얘가 측정된 간격 D0보다 작아지지. 이렇게 작아져. 어느 시점까지 작아지다 수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 파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을 한다? 플레이트 이제 넣어서 시험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플레이트를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판 데다가 플레이트를 삽입을 하고 압력을 가해서 다시금 이 플레이트를 부풀게 하고 시험을 한다. 결국은 플레이트 압력을 가함에 따라서 어때요? D0가 D0 다시로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어. 그랬는데 압력을 가하니까 점점 다시금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다시 D0에 올 수가 있겠다. 압력을 더하게 되면은 D0보다 더 큰 값, D0 다시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개요도로 설명할 수 있는 플레이트 잭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초기 응력 산정 방법. 우리가 초기 지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 지압법을 통해서, 초기 지압 시험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초기 응력입니다. 초기 응력. 용어가 비슷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초기 지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터널을 굴착을 하고 플레이트를 넣어서 굴착을 하고 나서 원지반 상태에서 굴착을 하고 나서 이때 생긴 응력을 초기 지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응력이라는 것은 아무 굴착 행위를 안 하고 이 요소의 원지반 자연 상태, 내추럴한 이런 상태에서 시그마 H, 시그마 V0에서 작용하는 응력, 요것이 지중 응력, 초기 지중 응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미 원지반 상태의 성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터널 굴착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초기 지압 시험법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 초기 응력을 구할 수 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시의 해 이미 설명이 끝났죠. 그래서 측벽 같은 경우에는 측벽만 봤을 때 터널을 뚫게 되면 이 연지 응력이 이렇게 아칭을 통해서 이를 정통으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모이는 수준 자체가 뭐에 따라서 다르다? K0에 따라 다른데 K0가 0일 때는 접선 능력이
2 시그마 V가 된다. 그 다음에 K0가 1일 경우에는 아니 잘못했네. 얘가 3이다.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2 시그마 V0가 된다. 접선 능력이. 요 정도까지가 이제 컬시의 해의 정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값,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얘죠. 결국은 뭐예요? 시그마 H0, 시그마 V0 요걸 알고 싶은데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지의 값은 얘 두 개밖에 없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얘를 구할 수가 있을까? 사실 기숙사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컬시의 해, 그다음 초기지압 시험법 플레이트 잭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충분한 기본적인 득점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컬시의 해 앞서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드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쪽으로 좌측항, 그 다음에 얘는 우측항으로 가면서 매트릭스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교 수학인가 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얘예요. 근데 매트릭스가 B랑 같이 있어. 얘는 알고 있는 측정 값이야. 그러면 얘만 남겨두고 이항을 하죠. 이항을 하면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되고, 요 인버스가 되는 경우에는 요 부분의 공식을 따라서 이항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요. 이것을 과연 시험 시간에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특출나게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도 유도를 해내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요 정도 정리해서 방법은 이렇게 매트릭스 인버스 통해서 구한다, 요 정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요 참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이항 정리해서 H 시그마 V0 H0를 구한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지압 결국은 시그마 V0 시그마 H0를 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초기지압법 플레이트 잭법은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방법 수압 파쇄법입니다. 수압 파쇄법. 요거는 아까 플레이트 잭법과 달리 시공하기 전 설계 시점에 수행이 가능하다. 비교적 깊은 심도까지 시험이 가능하다. 시추홀, 살아있는 나공 상태에서 기구를 집어넣어 놓고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터널을 시공하지 않았지만 요 가상의 설계 위치에서 내가 터널을 뚫기 전에 이렇게 시추홀을 뚫고 요 홀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압 파쇄 시험을 한다.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가정 조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면상 수평 방향이 주응력 방향이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홀이 있고 여기 패커를 물려서 얘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압력 프레셔가 바깥쪽으로 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를 섹션을 잘라보면 이러한 원형이고 이 부분은 안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깥으로 내압이 작용을 할 것이고 이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추홀에서 어떤 프레셔를 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크랙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다. 사실 안반에서 주응력 방향이라는 게 어떤 반드시 단면상 수평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내가 얻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참값을 토스해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 제한 조건, 가정 조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시험을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산출되는 것이 시그마 V0가 없어요. 그냥 시그마 H0
맥스와 민 이렇게 두 가지가 산출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아랫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섹션 AA 이렇게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죠. 지금 여기에서 수평면에서 보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내압을 팍 가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크랙이 찌리직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점화중 시험이나 뭘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하단에 압력 포인트 지점을 두고서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양쪽으로.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쪼개진다? 아니다. 요렇게 쪼개진다. 1번, 그 다음에 2번. 1번, 2번 중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답은 1번. 요렇게 쪼개진다죠. 요렇게 쪼개진다. 결국은 요 시험 조건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최대 주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압력이 가해지는 이쪽 방향이겠죠? 최대 주응력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쪼개짐이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최소 주응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허당이니까, 허당. 시그마 얘는, H는 제로잖아요. 지금 요 시험 조건에서 보면 얘는 압력 힘이 있지만, 그래서 얘는 최소 주응력, 얘는 최대 주응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최대 주응력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쪼개짐이 발생한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지금 수압 파쇄법에서 최대 주응력 방향, 수평 방향의 최대 주응력 방향은 크랙이 발생한 지점과 동일한 방향인 이 지점이 시그마 HO max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과 90도 꺾여져 있는 부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시그마 H0 mi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플로팅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내용도 조금 살펴보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 홀에다가 압력을 가하죠. 압력을 가해서 유량 Q를 넣어 주는데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뭐 유량을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팍 올려줬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요. 그럼 이 수평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얘가 시간인데 결국은 시간 이력에 따라서 동일한 Q를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잠궈, 밸브를. 그러면서 유량이 제로로 가서 뚝 떨어져.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쭉 가다가 다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유량이 쭉 올라갔다가 유지됐다가 밸브를 닫았다가, 얘가 1차 시험, 얘가 2차 시험, 이렇게 시험을 뭐 두 번에 걸쳐서 할 수가 있겠다. 얘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했어요. 자, 요게 이제 확대된 그림인데 보세요. 이제 그 홀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요 시간 T1에서 유량을 쏴주죠. 그리고 나서 쭉 유지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홀에서는 유량이 맨 처음에 크랙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생겨요. 사실상 이 시험을 할 때는 크랙이 이미 찌글찌글하고 파쇄되다 그럼 이 시험 할 수가 없겠죠. 비교적 신선한 안반에서 모함에 크랙이 없는 상태, 누유가 되지 않는 이러한 조건에서 시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어때요? 얘가 압력, 유량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데 공이 이렇게 있는데 압력을 계속 가해줘. 유량을 가해줘. 그렇게 되면 압력이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왜냐면 유량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어디론가 새지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팽창을 할 것 같아요. 팽창. 그러면 어느 순간엔가 빡 하고 못 견디고 터지겠죠. 그 시점의 압력을 PB라고 한다. 크랙 발생 시의 압력, 최대 압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랙 봐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내려봤을 때 유량 변화는 없이 유량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구간이에요. 유량 계속 유지시켜 주는데 압력이 뚝 떨어져. 왜 떨어져? 크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크랙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치면 요 크랙으로 어떻게 뭔가 흘러가겠죠. 유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압력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변곡점이 있더라. 변곡점이. 그래서 이 변곡점이 생기는 순간 요 시점에서 셧인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 시험을 하는데 Q를 넣어주잖아요. 펌핑을 해서 압력을 가해주는데 요거를 밸브를 탁 닫아버리는 거야. 탁 닫아버리면 얘가 닫아버리니까 유량이 없어지는 거죠. 유량이 이 시점에서 없어지니까 얘가 또 압력이 한번 딱 내려와요. 내려오고 나서 또 다시 변곡점이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살짝 꺾이죠. 요 부분이 셧인 프레셔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크랙 발생 시 PB, 그 다음에 셧인 되고 나서 또다시 압력이 떨어지다가 변곡점이 생기는데 그때의 압력을 셧인 프레셔라고 한다. 이 셧인 프레셔 PS에서는 크랙이 더 벌어지지도 않고 크랙이 닫힌다. 그렇다고 해서 균열이 봉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균열 한번 발생된 건 그대로 있는 건데 일단 벌어지지도 완전히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약해지면서 약간 평행 비스무리한 압력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뚝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과정을 1차 시험, 2차 시험 반복을 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크랙이 발생하는 최대 압력 PB, 그 다음에 셧인, 변곡점이 생겼고 셧인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변곡점이 생기는 셧인 프레셔.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면 요 수압파쇄법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시험을 마쳤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서 최소, 최대 수평 응력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인데 거기서 무엇을 이용을 하나? 커시의 해를 또 사용을 하게 된다. 측벽에서 커시의 해는 이렇게 원래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출발. 모양은 똑같은데 변형이 되었어. 왜 그러냐면 시그마 V0가 없어요. 이 시험에서는 아까 평면상에서 최소를 다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컬시의 해에서 시그마 V0를 여기서 시그마 H 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왜 맥스라고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컬시의 해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응력이 집중하는데 시그마 V0, 그 다음에 시그마 H0고 지금 요 부분에서 접선 능력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게 3 시그마 V0 마이너스 시그마 H0, 요게 이제 컬시의 해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쪼개짐이 어떻게 발생해요?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얘가 맥스, 그 다음에 얘가 민, 크랙 방향, 수직 방향이니까 얘가 시그마 H0 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컬시의 공식에서 내압 방향에서 압력이 가해진다. 이렇게 압력이 가해진다. 요랬을 때는 공식 자체에서 마이너스 P가 등장을 하게 되죠. 원래 접선이 응력이 이렇게 작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P가 내압이 작용한다 그러면 방향 자체가 반대죠. 접선 응력이랑.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석의 인장 강도가 시그마 T라고 할 때, 자, 요 공식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컬시의 해였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덧붙었죠. 압력을 가해주니까 이 PB가 아까 전에 시험에서 뭐였어요? 최대 응력, 크랙 발생 시 최대 압력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 압력을 가해줬을 때 크랙이 발생했다. 접선 능력이 뽀개졌다. 그랬을 때 얘가 암석의 인장 강도를 시그마 T로 붙여주는데 요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인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 공식까지가 정리가 됐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산출되는 것. 우리가 아까 전에 PS라는 셧인 프레셔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변곡점이 최대 PB가 발생을 하고 나서 쭉쭉쭉 떨어졌다가 다시금 변곡점이 생기고 셔딘이 발생하고 다시 뚝 떨어졌다가 변곡점이 생기는 요 지점을 이때의 압력을 셔딘 프레셔라고 얘기하는데, 이 셔딘 프레셔가 이 수압 파세 시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그마 H0 민 최소 주응력이 결국엔 PS이다. 여기에서 셔딘 프레셔는 무엇이다? 얘가 최소 주응력이다. 요게 하나를 기억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얘는 셔딘 프레셔에서 정리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맥스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그마 맥스. 그러면 얘만 내비두고 이항 정리하면 요 식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수압 파세법의 최대 최소 수평 응력 산정법입니다. 다소 조금 번거롭죠. 우리가 시험법에서 시작해서 그래프, 시험법에 대한 그래프를 이해를 했습니다. PB, 크랙 발생 시, 그 다음에 셔딘 프레셔,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컬시의 해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컬시의 해에서 시그마 V0를 H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 인장 강도를 적용을 시켜주고, 이때 PB 최대 암석이 뽀개질 때 그때 압력 PB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시그마 H0 미니 셔딘 프레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하고 나서 시그마 H0 맥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수평 응력을 산정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숨차게 달려왔죠. 자, 수압파세법의 제한사항, 문제점, 요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PB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원지반이 신선한 안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막 파세대가 균열이 있고 이렇다면 시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응력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뭐 습곡이다 뭐 이랬을 때도 약간 갑지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수평 크랙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응력 해방법이라는 것, 요거까지만 하면 초기지압 시험법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응력 시험법, 초기지압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요렇게 한 3개 정도만 하면은 아마 3페이지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력 해방법이라는 것은 한번 자료를 솔직히 그림만 봐도 대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대구경 시추공을 시추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은 홀을 뚫어 놓고 변형 게이지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요 홀보다는 조금 더 큰 홀로 이렇게 팠을 때 게이지의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서 초기 지압을 우리가 공경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지압을 또 측정할 수 있겠다. 요 방법 자체는 앞서서 수압파세법과 플레이트잭법처럼 산식을 쭉 푸는 것들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눈으로만 한번 살펴봅니다. 공경 변화율 공저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툴들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기지압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플레이트잭법, 그 다음에 산식 끝났고요. 그 다음에 수압파세법 했고, 그 다음에 산식은 어떻게 해서 유도되는지. 솔직히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풀어서 답안지에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땐 퍼펙트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응력 시험법, 요거는 개요 두어 줄 적어주고 그림 정도 그려주면은 끝난다. 요 정도까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기지압 시험법 수고하셨습니다.